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작품은 이강백 작가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1970년대의 정치 현실을 배경으로 한 희곡 작품이에요. 우리가 총 3시간에 걸쳐서 파수꾼을 살펴볼 건데, 첫 시간에는 파수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 영상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수꾼은 일반 우리 소설이나 수필 이런 갈래가 아니고 연극의 대본인 희곡입니다. 그래서 희곡의 기본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줄거리와 앞부분 지문 한 2쪽 분량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강백 작가의 파수꾼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유자소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작품의 가장 큰 중심 내용의 핵심은 풍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풍자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듯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쵸? 재미가 있지만 그 재미 속에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1970년대 우리나라의 억압적인 정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마 억압적인 정치 현실이 되겠죠. 국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 갔는지, 파수꾼을 통해서 이강백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읽고 이해한다면 이 파수꾼을 통해서 이강백 작가가 전해주고자 하는 주제를 잘 파악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풍자의 핵심을 잡고 내용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모티프를 빌려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모티프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티브 이렇게 얘기하죠. 모티브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을 우리가 창작할 때 그 창작의 동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작의 동기가 모티프라고 하는 의미니까 이강백 작가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창작의 동기를 얻어서 1970년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작품을 읽어봤을 수도 있고요. 아직 읽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작품을 보기 전에 그러면 1970년대 우리나라 정치는 어땠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작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혁명 공약. 첫째, 반노을 국시의 제1로 삼고. 넷째, 절망과 기아 손상에서 흐르기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를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나는 오늘 영예로운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영상 잘 보셨나요? 1970년대 우리나라 정치 현실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유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대는 1970년대는 유신이라는 명목 하에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낡은 제도를 새롭게 이렇게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고친 법은 평화통일이나 실제로는 어떤 평화나 또는 민주주의, 그렇죠? 민주주의, 안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한 것은 네, 맞습니다. 독재 정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듯이 인혁당 사건도 있고 대통령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켜 주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읽다 보면 이미 읽은 사람들은 등장인물 중에 촌장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쵸? 촌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독재, 어떤 억압하고 있는 그런 정권의 권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파수꾼 가와 나와 다는 그 밑에서 속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목이 파수꾼인데 파수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파수꾼은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아니고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 1970년대 어떤 정치 현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네, 맞습니다. 이것은 연극의 대본이기 때문에 희곡이에요, 희곡. 그러면 희곡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희곡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 작품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쵸, 우선은 연극의 대본이에요, 대본. 자, 연극의 대본이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희곡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희곡은 간단하게 독자들한테 어떤 이야기거리를 던져줘서 독자들이 읽는 그런 소설이나 시, 수필 이런 형태의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무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희곡의 특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무대 공연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한다면 네, 맞습니다. 시간, 그쵸? 공간의 제약이 굉장히 커요. 자, 시간 공간의 제약이 크다라는 건 우리가 연극을 본다라고 한다면 정해진 시간에 연극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대라고 하는 공간적 제약이 있죠. 영화나 어떤 소설 속에서 무대를 넓게 보여주거나 뭔가 편집이 가능하다면 좋겠는데 연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즉 무대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네, 인물의 숫자도 굉장히 제약이 크죠. 다시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우리 파수꾼의 내용처럼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라고 했을 때 실제 마을 사람들이나 전쟁을 치르는 장수들이 많이 등장할 수 없습니다. 인물의 수가 제약이 되겠죠. 이것은 무대 공연이다라고 하는 특징 안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등장인물의 대화와 그렇죠.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곡의 내용을 잘 파악하려면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 등장인물이 어떤 내용의 대화와 행동을 하게 되는지 요 관계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희곡에는 지시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시문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무대를 지시하는 조명이나 음악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지시문도 있고 인물의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시문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현재 상태가 어떻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느낌 이런 것들을 음악이나 조명으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희곡에서 지시문은 알죠? 요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녕이라고 한다면 요 앞에 가로 해놓고 지시문이 나와요. 여기에 손을 흔들며 이런 식으로 지시문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희곡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특징은 무대 공연을 위해서 쓴 대본이다 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등장인물의 대화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과 지시문을 잘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맥락들을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희곡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파수꾼의 시대적 배경도 한번 살펴봤으니까 앞부분 살짝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첫 번째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그림 안에서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가장 크죠? 네, 촌장이 가장 큽니다. 촌장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파수꾼, 가, 나, 다 이런 순서로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파수꾼 다가 굉장히 작은 존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작은 존재라고 하는 건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마 가장 순수하고 아직까지는 세상의 때에 묻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리떼의 습격을 미리 알리기 위해 3명의 파수꾼이 막루에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이 양철북을 두드리면 즉시 대피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파수꾼 다는 선임 파수꾼 가의 이리떼다, 이리떼가 몰려온다 라는 외침과 양철북 소리에 항상 긴장한다. 그러나 파수꾼 다는 실제로 이리떼를 본 적은 없다. 마을 사람들은 이리떼가 나타났다는 신호에 겁을 먹고 피하다 다리가 부러지고 아이는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 어느 날 저녁 파수꾼 다는 다른 파수꾼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두려움을 안고 막루에 올라가 파수꾼 가가 외치는 이리떼의 정체가 흰구름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러고는 그 사실을 촌장에게 알린다. 자, 앞부분 줄거리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앞부분 줄거리만 우리가 살펴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마을을 습격하고 있는 존재는 이리떼네요. 그쵸? 자, 이리떼는 그러면 우선 안 좋은 존재예요. 자, 이 이리떼를 미리 알리기 위해서 3명의 파수꾼이 막루에서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있어요. 막루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높은 곳에서 말 그대로 멀리 보는 곳이에요. 자,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이 양철북을 두드리면, 자, 이 소리를 듣고 이리떼가 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수꾼 다가 이리떼라고 외치고요. 그리고 그 외침에 항상 긴장하고요. 그러나 파수꾼 다는 실제로 이리떼를 본 적은 없대요. 자, 여기에서 파수꾼 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리떼를 본 적은 없다. 그쵸? 진짜 이리떼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자, 그리고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리떼가 나타나는 신호에 겁을 먹고 피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아이는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마을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많은 인원은 아니겠지만 희생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두려움을 안고 막내에 올라가 파수꾼 가가 외치는 이리떼의 정체가 여기에서 보세요. 중요한 걸 알아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이리떼는 흰구름이었다. 자, 그것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그렇죠.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편지를 써서 알립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쵸? 이리떼를 지키던 파수꾼 다는 실제로 이리떼가 나타나지 않은 걸 파악하고 그 이리떼 대신 흰구름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어떻게 하죠? 네, 촌장에게 알리러 갑니다. 그러면 그 촌장에게 알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뒤의 내용은 촌장에게 알린 파수꾼 다는 훌륭한 일을 한 게 되는 것이고 촌장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리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겪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체크한 이리떼, 파수꾼, 막루, 양철북, 흰구름 이런 요소들은 실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을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총장이 등장을 합니다. 검은 옷차림을 하고 있고요. 위에서 본 사진처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좋은 인상이네요.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자, 촌장의 모습을 지시문의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었고요. 우리는 이 촌장의 모습을 통해서
아, 촌장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의 내용 여러분들 아직 못 읽어본 사람들은 뒷부분의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지문을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미리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립대와 양철북, 막루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미리 한번 지문을 읽어보시고 파수꾼 다와 촌장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질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떻게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파수꾼 다는 촌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뒷부분 내용 살펴볼 테니까 미리 한번 쭉 읽어 오시고 두 번째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